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금요일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좀 이렇게 흐려 있는데 이 날씨가 한동안 많이도 뜨거웠다가 예. 또 산불이 나갖고 연기가 좀 진동을 했는데 네. 부동산 시장은 또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맑은 날도 좋아합니다만은 너무 막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이렇게 해가 나면 사람이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중간에 한번 좀 흐려지기도 하고 비도 한번 와야 한번 좀 캄다운도 되고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차분해지는 맛은 있는데 지난번에 그 산불 나서 이렇게 재가 날리고 이런 거는 정말 그죠. 예, 미국에서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한국에 요즘 미세먼지 네. 하는데 이런 걸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여기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만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처음인데 예. 그만큼 땅이 넓어서 한번 불이 나면 꺼지지가 않아 갖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과연 이런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이 있느냐? 그게 없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예, 그렇질 못합니다. 지금 그죠? 아직도 주택 시장은 지금 뜨겁고요. 일부 이제 지역적으로 또는 가격대에 따라서는 약간의 이제 변동 현상들은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는 또 계절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시장 자체가 어떻게 후퇴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엊그저께 노스웨스트 MLS에서 발표한 수치를 근거로 한번 지난달 8월 달까지의 현황을 한번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 보도를 아침에 제가 뉴스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시애틀 시장, 시애틀의 부동산 시장은 뭐 전국에서 톱이에요, 거의. 네. 감히 지금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봐서는 오늘 뭐 한국에 있는 한국 신문들에서도 좀 났습니다만은 이쪽 시애틀 지역이 뉴욕보다도 오히려 또 잘 산다. 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신문에 기사가 될 정도로 시애틀이 지금 부동산이 호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100만 불 이상의 주택이 팔리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게 거의 샌프란시스코와 맞먹을 수준까지 지금 따라갔거든요. 시애틀. 네. 이러다가는 정말 샌프란시 자체를 따라가는 거는 물론 이제 거기 옆에 딸려 있는 좀 더 이렇게 IT 타운이 있는 곳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샌프란시 자체 베이에리아를 따라잡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따라잡고 앞질러 가는 게 좋죠, 뭐. 예, 이게 이제 식지가 않고 계속만 이렇게 좀 가주면은 좋은데 다만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빠르고 네. 그거와 대비해서 이게 시애틀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시애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반은 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집 지을 땅이라든가 도시가 팽창할 수 있는 지역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인원이 워낙 급속도로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허물고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주택을 새롭게 짓는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땅이 부족해서 이제 생기는 현상이죠. 사실 땅이 부족하다는 건 전 공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싱턴주가 한국 땅의 한 배 반이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남한만 갖고 따진다 그러면 거의 세 배 가까울 정도 사이즈인데. 남북 합쳐서 한 배 반 정도 됐는데 거기에 사는 인구는 서울특별시 인구의 반밖에 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700만, 800만. 사실은 땅의 부족은 아니고 워낙 자연을 보존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이제 밀어붙이면은 한국같이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든가 이런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먼 지역에도 대단지가 구성이 돼서 시애틀이라든가 벨뷰를 출퇴근할 수 있는 단지가 어떤 교통수단만 확보가 되면 사실은 조금 멀리 나가도 사도 되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대중교통수단이 지금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외곽 지역으로 나아가서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그만큼 떨어뜨린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젊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라이트 레일 경전철이 지금 네. 뭐 많이 이쪽 저쪽으로 남쪽 북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쪽 지역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렇겠네요. 얼마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이 현재 가장 뜨거운 지역이 벨뷰에 이어서 노스 시애틀 에리아, 그것이 발라드, 월링포드, 뭐 샌드포인트 요런 그 UW와 동서를 잇는 45가와 50가 선상이 가장 뜨겁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 한두 달간에는 그것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노스게이트 에리아가 현재는 가장 또 뜨겁습니다. 이 현상은 라이트 레일을 따라갑니다. 이 현상들이. 아하.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트 레일의 거의 마무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노스게이트까지.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쇼얼라인을 거쳐서 리누드로도 가고 또 언젠가는 에버렛도 올라가겠죠. 북쪽만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요. 네. 남쪽으로는 당연히 페드럴웨이, 그다음에 뭐 타코마, 그다음에 올림피아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게 참 희한한 게 이미 계획들은 다 발표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다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계획대로 이 연도에 맞춰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가 예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평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선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 보면은 뭐 앞으로 10년 뒤를 보고 선투자하시는 개념보다는 조금 단기적인 안목으로 네. 이제 막 들어간다 공사 시작한다고 발표가 나고 공사가 나는 걸 봐야 그때부터 서두르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한국은 앞질러 가죠. 예, 한국 미리 굉장히 정보를 앞질러가죠. 캐내가.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정직한 거죠. 늦은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노스게이트 에리아가 공사가 한참 진행되면서 그 에리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곧 쇼얼라인, 곧 리누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이제 페드럴웨이 에리아도 사실은 주택 가격으로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가. 그렇죠. 네, 중심지인데. 그렇죠. 위아래 그러니까 중간인데. 굉장히 그 사우스 시애틀 에리아 중에서는 페드럴웨이가 아주 핵심입니다. 교통에. 그래 여기도 경전철 정거장이 두 군데 생기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저기에 지금 이제 대상지는 이미 발표가 다 됐고. 아니 발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세금으로 많이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라이선스 탭이 뭐 5, 67%다가 이제 200 뭐 몇십 불 막 나와요. 예. 저희도 벌써 뭐 100몇 불 하다가 벌써 몇백 불로 이번에 올라가는 게 결국 다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맞춰서 뭐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거에 맞춰서 미리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지금 당장은 주택 가격이 좀 싸더라도 또 커머셜 가격이 싸더라도 사실상 경전철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풍토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출퇴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지금같이 자동차를 타고 시애틀 다운타운이나 벨뷰 다운타운으로 페드럴웨이에서 타코마에서 리누드 에버렛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젊은 친구들은 벨뷰 다운타운이나 시애틀 다운타운 에리아에 있는 아파트들로 집중적으로 모이겠는데 얼마 전에도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700, 800스퀘어핏짜리 면은 원베드룸도 있고 투베드룸도 있거든요. 네. 3,000불입니다. 네,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시애틀 다운타운에 3,000불이에요. 도대체 1년에 월급을 그럼 얼마를 받아야 3,000불이나 되는 아파트 비용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겠느냐.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방이 없는 걸 봐서는 정말 그렇게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뒤집어서 보면 그만큼 많은 월급이 지역 경제에 풀리기 때문에 네. 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 또 그런 것이 또 어떤 투자성 부동산에 흘러갈 수 있는 여지도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남들보다 앞서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부분도 여기는 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정말 투자의 하나의 방편이 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달 말 거에 대한 지표가 나온 거를 보니까 이제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펜딩 세일이 이 지난 7월달 그러니까 금년도 7월달 수준보다도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사실은 7월 달이 훨씬 더 펜딩 세일이 많고 8월 달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네. 8월 달에 펜딩 세일이 됐다는 거는 실제 크로징은 9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7월 달에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집 주소에 따라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애들의 학교 때문에 이사하시는 그런 수요들은 대부분 7월 달에 펜딩을 하고 8월 달에 크로징을 해야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8월 달 펜딩 자체가 7월 달만큼 많았다. 이 얘기는 정말 정말 많은 겁니다. 그만큼 바이어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 작년도 8월 말 현재보다 금년도 8월 말이 토탈 리스팅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약 13% 정도 줄어들었다. 네. 이거는 거의 매달 작년도와 비교해서 보이고 있는 숫자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8월 달 들어서서 여태까지 그 7월 달까지 보였던 어떤 수요 공급의 패턴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시애틀 주택 경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아까 서두에도 잠깐 그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100만 불짜리 이상 주택의 매매 비중이 샌프란시스코와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이제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말 숫자는 더 충격적이네요. 이게 지금 싱글 패밀리 홈 단독 주택으로 1밀리언 이상 100만 불짜리 이상의 주택의 팔린 개수가 2016년도보다 무려 52%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팔린 100만 불짜리 주택보다 금년 8월에 팔린 100만 불짜리 주택이 무려 50%가 더 많다는 거죠. 아하. 그거는 좀 여러 가지를 이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애틀 주택 가격이 평균 한 연간 13%에서 15% 정도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거죠. 이쪽 지역에. 또 이제 노스웨스트 메렛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을철이 되게 되면 9월이나 10월달 가을철이 되게 되면 여름철보다도 약 그 신규 매물이 한 20% 정도 주는 게 통상적이고 1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겨울철이 되면 한 30% 정도 주는 게 정상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분들께서는 기다리지 마시고 9월달, 10월달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많은 매물을 그래도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것이 금년 9월, 10월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전망치도 내놨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그 전체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시장에 남아있는 그 매물이 몇 개월치가 남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오늘 이후부터 새로운 리스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오늘까지 나와 있는 리스팅을 오늘 팔리는 속도로 팔면은 몇 개월치가 남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통상 뭐 적게 잡으면 3개월, 많이 잡으면 6개월 사이가 남아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균형 이루게 그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이룬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연평균 한 5%, 6%, 많아봐야 7% 정도 수준에 가야 굉장히 균형을 이루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작년도 금년도 7월보다 금년 8월이 약 한 5%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62개월치가 7월 달에 남았었는데 한 그 줄어드는 속도가 5% 더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번 8월 말 현재 1.55개월치가 남았는데 그러면 과연 작년 8월 달에는 얼마나 남았었느냐? 1.88개월어치가 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개월 정도 미니멈이 남아야 최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거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수준 자체가. 그렇군요. 작년도보다도 무려 17.6%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5%라는 가격 상승 또 판매 속도가 예년보다 항상 15%씩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숫자라고 보면은 거의 그 숫자와 이제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이제 이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이 워싱턴주의 23개 카운티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약 8.3%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킹 카운티를 본다 그러면 무려 17%를 상승을 했습니다. 킹 카운티가 주도하고 있죠. 네.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 봐야죠. 네. 두 번째로 뜨겁게 많이 오른 곳은 사실은 킷셉 카운티입니다. 이제 네. 기카버라든가 브리멀튼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는 곳이 킷셉 카운티가 약 13% 정도 상승한 걸로 되어 있어서 킹 카운티 다음으로 많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콘도 세일도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콘도 세일 중에서 전체 10채 중에서 9채가 킹 카운티, 스노무시 카운티, 피어스 카운티 이쪽 지역에서 팔리는 것이
이제 콘도 세일이 거의 대부분이죠. 나머지 카운티에서는 다 합쳐봐야 10채 중에 한 채 판다. 그래요. 이 정도로 보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인벤토리는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년 대비 한 15%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콘도의 경우에는 무려 25%가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 거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콘도 세일즈 같은 경우에 콘도 가격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아마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바이어들이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주택 매입할 때 좀 유의할 사항이 좀 있겠네요. 요즘 같을 때 가장 많이 이제 어떤 셀러와 바이어 간에 이슈가 될 수 있고 매매를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감정 가격입니다. 감정 가격. 이 현상은 예전에 이제 주택 가격이 한참 많이 오를 시절인 5, 6, 7년도에도 종종 있어 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뭐 여러 번 되풀이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집을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가수요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돈 있는 사람도 그 돈 있는 거를 증명을 못하고 앞으로 향후 수익이 그렇게 나온다는 걸 증명을 못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주질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거의 대부분이 실수요자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지금 워낙 그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감정 가격이 매매 가격을 따라잡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감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살려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 집의 가장 주변에서 이 집과 비슷한 곳을 찾아서 가격을 조금 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제 이 가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나온 게 없단 말이죠. 최근 그렇죠. 들어서 팔린 게 없어요. 나온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 가격을 산정하기가 뭐 6개월 전 주택이라든가 뭐 7개월 전 주택 이거는 벌써 요즘같이 매달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는 6개월 전 가격하고 지금하고 같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통계를 보면 현재 감정 가격이 평균 들어서 2만 불, 적게 잡으면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사이씩 덜 나오고 있다. 네.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 가격이 이렇게 덜 나온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그 바이어의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 가격을 조정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바이어 보고 돈을 더 갖고 오라든가 그 차액만큼 이런 걸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2, 3만 불을 셀러 보고 가격 내려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셀러가 내려줄 상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좀 여윳돈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감정 가격도 안 나왔는데 이거 내가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 집이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는 뭐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 그 경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미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치고 네. 감정이라는 거는 현재 시세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정이라는 건 지극히 지나간 과거의 히스토리를 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밸류, 심지어 앞으로 한 달 뒤, 두 달 뒤의 가격조차도 매기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 한 5% 정도의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킹카운티라든가 이런 쪽에 평균 주택 가격이 50만 불이 벌써 넘었거든요. 네. 그 50만 불이라고 치고 5%만 잡아도 2만 5천 불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의 5% 정도의 감정 차액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2만 5천 불 정도 가격 차이가 났으니까 셀러 보고 내려다오 아니면 좀 도와다오. 셀러가 도와주면 물론 다행이고 내려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셀러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을 포기하고 다음 집으로 가면 또 몇 달이 걸릴 거고요. 그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예전 집보다 더 비싼 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이건 어떻게 지금 그 부동산 에이전트로서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한 5% 정도는 감정 가격이 밑돌 수도 있다. 이게 매번 밑도는 게 아니고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약 3채 중에 1채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입니다. 네. 10채 중에 3채 이상이 감정 가격이 약 5% 정도가 밑돌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바이어분들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떤 금액적인 준비도 하시고 오파를 넣으시는 게 아마 좋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집값은 뭐 올라가고 또 매물이 나오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모기지 이자율은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간다는 뭐 소문이 있더니. 뭐 작년만 하더라도 금년에 몇 번을 올린다, 네 번을 올린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이 아주 급상승을 했었죠. 네. 예, 그랬다가 이제 그 뭐 유럽 경제, 특히 유럽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테러라든가 뭐 불경기 이슈로 불확실하게 되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제가 결국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만 호황이라고 이자를 올려봐라 가지고는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 테러 때문에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 경제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싼 가격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빌려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지고 나갔던 그 투자성 돈들이 미국에서 이자가 오름으로써 그 돈을 페이오프 하려든가 아니면은 미국에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그 돈이 네. 미국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역수입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나마 어려운 지금 아시아 경기라든가 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경기라든가 이런 쪽이 더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죠. 네.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미국 금리가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거죠. 작년만 하더라도. 네. 금년 들어와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제 뭐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이 필요한데 서로 정책적으로 네. 그 와중에 또 뭐 매일 지금 신문 반송지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핵 위기가 여러 부분 이제 되고 있고 뭐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그 설전들이 이제 험한 설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미국이 지금 쉽게 그 이자율을 올릴 수 있을 입장이 아니다. 이런 게 그렇군요. 이제 예, 아주 주지적인 내용이라 더군다나 또 이번에 그 미국 국내적인 이슈도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좀 난리예요. 그게 어떻게 네.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이자율이 쉽게 오를 수 없는 미국에서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섣불리 이자를 올렸다가는 엄청난 피해가 이제 일반인이라든가 가게라든가 비즈니스나 커머셜에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네. 아마 금년 연말, 뭐 내년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말까지는 이자 오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이제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뭐 더 관망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자율만 올라가지 따진다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자율은 오른다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히 낮은 퍼센테이지거든요. 맞아요. 예, 문제는 이제 전형적인 수요 공급이죠. 이게 특히 시애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워낙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9월, 10월 정도에는 만약에 이제 사셔야 될 입장이시라면 9월, 10월 정도에는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역시 이제 그 부동산 시장 또 이렇게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군요. 그렇습니다. 더 스노 더 베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 정보 함께 알아봤는데요.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페더럴웨이는 엑싯 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그다음에 벨뷰는 팩토리아몰 옆에, 그다음에 리누드는 H마트 옆에 있습니다. 네, 425-248 4999번입니다. 예. 네, 425-248-4999번 뉴스타 부동산으로 상담 요청하시면 요거는 돈 차지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얼마든지 상담하실 수 있고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정보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의 도움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